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50분이에요. SOXL은 이번 상승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46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힘들어지는데요.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바닥인 것 같고요. 이제는 물을 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 탈 자금이 없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59%로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SOXL은 현재 4.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0% 수익 구간이에요. 지금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이 예상돼요. 아마도 전고점인 39달러를 탈환하고 이번 상승은 46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불주는 오늘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TQ도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SOXL만 전고점이랑 이격이 조금 큰데요. SOXL은 한번 상승하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선행 지표들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SOXL도 곧 전고점 돌파가 기대가 돼요. 짐 클레이머가 AI는 절대 거품이 아니고 공매도도 급감하고 있대요. CNBC 방송의 짐 클레이머가 현 경기와 상관없이 시장에 매도세가 눈에 띄게 줄었대요. 지난해였다면 매도세가 쏟아졌을 상황이지만 지금은 공매도가 없어지고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간 것 같다고 언급했어요. 연준의 끊임없는 금리 인상이 경제를 짓눌러 상당한 매도세로 이어져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해석이에요. 매도세가 2022년과 2023년 일부에 존재했을 수 있지만 연준이 다음 행보를 잠시 멈추고 있어서인지 지금은 매도 탄약이 바닥났다라고 그는 표현했어요. 이럴 경우 그다지 뜨겁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어요. 한편 클레이머는 AI에 대해서 이처럼 부풀려진 개념은 처음 봤다면서도 엔비디아와 메타가 실적 발표에서 투자를 다짐한 점을 강조했어요. 그는 인공지능이 단계적으로 거품이 아니며 그것에 반대하는 공매도도 사라지고 있다며 빅테크가 하락한 것은 그저 숨 돌리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대요. S&P 500은 곧 5천을 돌파할 것 같아요. TSMC 1월 매출이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7.9%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의 반등을 알렸대요. TSMC 1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가전제품 등 일반 산업 분야의 지속적 약세 속에서도 엔비디아 등에서 설계하는 AI 칩에 대한 강한 수요로 매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대요. 엔비디아는 2월 21일 한 해의 실적을 발표해요. 그런데 벌써 TSMC는 1월달 실적이 나왔어요. TSMC가 1월달이 호실적이면 전체적인 반도체 업체들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월 하순까지는 상승 랠리를 달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가 점점 제거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 형사 재판이 4개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추행 및 피해자 명예훼손과 트럼프 그룹 자산가치 조작 의혹,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2021년 의회 난입 동료 등 4가지 재판에 있어요. 그 중에서 성추행 파문은 대통령 자격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재기각했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적용된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무디스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등급을 정크로 강등했대요. 미 상업용 부동산 악몽에 손실 어쩌나 공포에 떠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옐런 장관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대요. 상업용 부동산 위기 진앙인 미국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신용평가사 피치에 이어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당했대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은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은행 시스템에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대요. 오피스 빌딩 가격이 샌프란시스코는 58.7%나 떨어졌고요. 뉴욕은 53%, 시애틀은 51%나 하락했어요. LA와 시카고도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부실학대로 국내 은행, 보험증권 등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공포가 또 다시 커지고 있대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시작으로 일본 아오조라 은행, 독일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 때문에 대손 충당금 규모를 대폭 늘렸대요. 국내 금융사들도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에 55조 8천억 원 중 상당액이 부실 우려가 큰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대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의 영향으로 쇼크 수준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놓은 금융사가 적지 않대요.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저 PBR로 금융주들이 요즘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부진한 성적을 내놓은 금융사가 늘고 있대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4분기 1,598억 원 순손실을 냈고요. 해외 부동산과 국내 부동산 PF 중심으로 약 4,900억 원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한 점이 영향을 미쳤대요. 우리 금융지주도 지난해 대손 충당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12% 늘어난 1조 8,807억 원을 쌓았대요. 하나증권은 지난해 3,737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했대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한 해외 부동산 자산을 보수적으로 재평가하고 충당금을 반영한 것이래요. 이 영향으로 2,708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의 부동산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래요. 지난해 열린 금융위원회 주간 금융지주회의 등에서 금융당국은 충당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올해 년도 부동산 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라는 의미래요.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는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대요.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펀드 중 20%인 11조 6천억 원어치가 올해 만기를 맞는데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2.4%나 상승을 했어요. 쌍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할지 V자 반등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찐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물타기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물타기 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한 배짜리를 손실을 확정짓고 2배 레버리지로 갈아탈까 고민 중에 있어요. 어차피 차이나 전기차 손실을 회복할 때까지 매도하지 않을 거면, 그리고 또 중국 증시와 차이나 전기차가 바닥이라면 차이나 전기차 2배 레버리지로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국 증시는 다음 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볼 예정이에요. CATL과 비아디도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이에요. 상해 종합지수도 월봉상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이 브로커 도살자로 불리는 금융 전문가를 새 증권 당국 수장 자리에 올렸대요. 7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우칭 전 상하이시 당 부서기를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신임 주석으로 임명했대요. 이번 인사에 따라 전임자인 이후 이만 주석은 경질됐다고 해요. 우칭 주석이 2000년 중반 증권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31곳을 폐쇄시킨 경력이 있다면서 당시 브로커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업계는 중국이 이번 인사를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평이에요.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저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침체를 끝내겠다는 당국의 결단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며 춘절 직전 개장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증시 부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래요. 최고위 관계자들이 투자자의 손실에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턴할 예정인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서방 진영의 견제 대상이 된 신에너지차 무역 지원을 위해 중앙, 지방 정부와 중앙은행이 모두 팔을 걷어붙였대요.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등 9개 부처는 7일 신에너지차 무역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고 범국가적 대책을 발표했대요. 의견은 해외 연구개발 장려, 중국 지역별 해외 기업과의 협력 강화, 금융지원 최적화, 공공 플랫폼을 통한 무역지원과 양호한 무역환경 조성, 해외 각국의 통제조치 대응 등 18개 항의 정책과 항목별 책임 부처들을 나열했대요. 아울러 신에너지차와 배터리 수출을 돕기 위해 철도 해상 운송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당국은 업체들이 대출과
수출, 신용보험, 외환거래, 위안화 결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차이나 전기차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돼요. 중국 당국은 각 국가의 FTA상 우대 조항을 충분히 활용해 수출 길을 넓히고 중국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라고 말했어요. 상무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등 중앙정부의 개입을 늘리기로 했대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신에너지차 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방의 견제를 뚫고 이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대요. 작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38.6%나 성장했대요. 1위는 CATL이 차지했고요. 성장률은 40.8%예요. 2위는 비아디가 차지했고요. 성장률은 57.9%입니다. 3위는 LG 엔솔이고요. 성장률은 33.8%예요. 중국 전기차들이 차량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무인 발레 파킹 기능을 지원하고 있대요.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리오토와 비아디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발레 파킹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대요. 리오토의 L 시리즈와 비아디, 양항 등 고급 차량 대상인데요. 차량이 10계층을 스스로 오가며 무인으로 주차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래요. 리오토에 따르면 주행 경로가 정확히 계산되고 장애물 인식 기능이 향상되면서 긁힘을 방지한대요.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선택하고 주차 대행 기능을 켤 수 있으며 차에서 내린 후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 경로를 찾기 위해 완전 자율주행을 한대요. 발렛 파킹 기능을 켠 후 차량 잠금을 해제하면 주차가 중단될 수 있으며 운전자 수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도 급히 주차를 할 수 있대요. 비아디는 올 1월 차량 수수로 차단기를 통과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완료하는 발렛 파킹 기술을 공개한 바 있대요. 이제는 이마트에 쇼핑하러 갈 때도 주차장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내려 집으로 올라가면 차량이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주차를 하는 서비스 기능이 곧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 45분인데요. SOXL은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